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함수 두 번째 시간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이미 예고를 해줬죠. 함수 그래프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하기 전에 우리 저번에 배웠던 함수가 무엇이었는지 함수 정의만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함수가 뭐죠? 선생님 눈에 여러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대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모니터 보고 다 같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함수라는 것은 변수, 두 개의 변수 x, y가 있을 때 x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한 개만 대응이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y를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함수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 위에 모두 점들로 나타내 주는 것을 바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고요. 오늘은 함수 그래프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y는 ax의 모양으로 나오는 이런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는 자 y는 ax로 나오는 이러한 대응 관계로 나올 때 x와 y가 정비례한다,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비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x, y가 있을 때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x가 2배가 되면 x의 값이 2배가 되면 y 값도 2배로 변하고 x 값이 3배로 변하면 y 값도 3배로 변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정비례한다 또는 그냥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순서쌍들을 점들로 나타내야 되니까 일단 선생님이 여기 x, y의 순서쌍을 이렇게 대응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로 한번 대응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x의 값이 0일 때, 자 x가 0이면 y 값도 0이 나오죠. 앞에 여러 가지 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면 y 값은 a가 되고 x가 2가 되면 y 값은 2a 그리고 x가 3이 되면 y 값은 3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표를 그려줄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 x가 2배가 되면 y도 2배로 변한다 그랬어요. x가 1에서 2로 2배가 됐어요. 그러면 y 값이 a에서 2a로 2배로 변했고 또 x의 값이 1에서 3으로 3배가 됐더니 y의 값도 a에서 3a로 이렇게 3배인 관계가 있을 때, 자 3배로 같이 변할 때 그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y는 ax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정비례하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y는 ax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 정비례라고 했는데 이 정비례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모양인 y는 x의 그래프, a의 값이 1일 때 y는 x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대응표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개의 점을 이용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그래프 특징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모양을 재빨리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x, y 대응표를 지금 그렸고요. x가 0이면 y도 0 나오는 거, x가 1이면 y도 1, x가 2가 되면 y도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편의상 여기 0, 1, 2 이렇게 3개만 썼지만 x나 y의 값은 정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 전체를 문제에서 특별하게 정의역이나 공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함수 그래프에서는 수 전체를 집합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가 0일 때는 0이 되고 x가 1일 때는 y도 1이 되고 x가 2가 될 때는 y도 2가 되는 자 이거 몇 개의 점만 했는데 x, y 값이 다 똑같은 거니까 x가 2분의 1이면 y도 2분의 1이 되고 x가 뭐 3분의 2가 되면 y도 3분의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들을 계속 촘촘하게 해보면 결국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다 지나는 직선의 모양. 자,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례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y는 x만 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몇 개를 더 비교해가지고 정비례 그래프 특징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할게요.
자, y는 x 그래프를 지금 여기 그려놨고요. 이거하고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y는 2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 이 정비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대응표를 각각 아까 그렸던 것처럼 따로따로 그려도 되는데 세 개를 동시에 같이 그리려고 x값이 0, 1, 2일 때 y는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y도 0, 1, 2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점들을 했더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어요. 그리고 y는 2x일 때 x가 0, 1, 2 이렇게 되면은 y의 값은 0, 2,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0일 때 0 역시 원점을 지나고요. 1일 때 2, 자, 요 점을 지나고 2일 때 4,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들을 모두 다 지나는 수 전체로 해주면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자,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y는 2x의 그래프 역시 원점을 지나면서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확인해 볼까요? 자, 대응표 x가 0일 때 y는 0. 아, x가 0이 되면 y는 ax니까 x가 0이 되면 y값은 반드시 0이 돼서 원점을 꼭 지나고요. 자,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x가 0일 때 0이 되고요. x가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 요 점을 지나고 2일 때 마이너스 4 역시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점들을 모두 다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줬더니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y는 ax 그래프를 봤더니 모두 다 지금 원점을 지난다. 그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a의 부호가 0보다 클 때, a의 부호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나오는,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2사분면과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수학에서는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다,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건 x가 커지는 거죠. x가 증가할수록 얘는 오른쪽으로 내려간다는 건 y의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y는 ax가 a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ax 그래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우리가 지금 y는 ax 그래프를 3개를 가지고 그렸죠. x, 2x, 마이너스 2x. 자, 3개를 그렸더니 a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a 부호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프를 빨리빨리 모양만 확인을 할 때에는 a가 0보다 클 때에는 원점을 지나면서 반드시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학적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x가 커지는 거,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y가 커지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두 점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요 점 x1, y1, 그리고 요 점을 x2, y2 이렇게 했을 때 x의 값끼리 y 값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x의 1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x2, 자, 이렇게 갔어요. x1에서 x2로 가는 거는 x1에서 x2, 음수에서 양수로 x값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그래서 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여기 y1에서 y2로 이렇게 이동했죠. y값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면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의 모양은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자, 그거를 증가감소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선 그냥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증가할수록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y의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특징, 작을 때 특징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a의 값이 절대값이 커질 때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x그래프, EX그래프, 자 기울어지는 정도가 더 다르죠. y가 x인 것보다 y는 EX가 더 많이 기울어지면서 y축에 더 가까운 모양이 되고 있고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보다 더 많이 기울어지면서 y축에 더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건 작건 똑같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선생님이 절대값 매 단원마다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도 절대값에 대한 공부 확인이 됩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얘가 많이 기울어지면서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 y는 ax 정비례 그래프를 하는데 2학년 과정에 가면 우리가 또 1차 함수라는 거에서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a에 따라서, a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어지는 정도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a를 기울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y는 x분의 a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x분의 a 그래프를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비례는 아까 x가 2배, 3배로 변할 때 y도 같이 2배, 3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정비례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비례는 그럼 뭘까? x가 2배, 3배로 변할 때 y가 2배, 3배로 감소하는 이거 아니고요. 반비례가 뭘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 아주 많은데 아니고요. x가 2배로 변할 때 y는 2분의 1배로 변하고 x가 3배로 변하면 y는 3분의 1배로 변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x, y가 반비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도 대응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0일 때 y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x는 지금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 0일 수 없죠. 그래서 아까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였다면 y는 x분의 a 그래프는 절대로 원점을 지날 수 없다는 거예요. x가 0일 수 없으니까 x가 0이면 안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x가 1일 때 y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1이 되면 y의 값은 a가 되죠. 자, 그리고 x가 2가 되면은 y의 값은 2분의 a가 되고 x가 3이 되면 y의 값은 3분의 a가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x가 2배가 됐더니 y는 2분의 1배가 됐고 x는 3배가 됐을 때 y의 값은 3분의 1배가 되는 이런 관계로 변할 때 반비례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번에는 반비례 그래프에서 제일 간단한 y는 x분의 1의 그래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x가 1이면 y도 같이 1이고 x가 2가 되면 y는 2분의 1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관계가 있네요. 그러면 0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요. x가 1일 때 y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y는 2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가 뭐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에서 2분의 1을 나눠서 y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x가 2분의 1일 때 y의 값은 2가 되고 x가 3분의 1이면 y의 값은 3이 되고 x가 4분의 1이면 y 값은 4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점점 이렇게 점들을 몇 개를 했더니 얘는 직선의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곡선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하고 만날 수는 없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y 값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얘하고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것 같네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오호,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면서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거예요. 그래프가 지금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나온다고 해서 쌍곡선이다. 그래프 곡선이 두 개 나오니까 이렇게 쌍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대칭이 되는 거. y가 x분의 1을 했더니 원점 지나지 않고 지금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나오는 이러한 곡선의 모양으로 반비례 그래프는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우리 y는 x분의 2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이제 비교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대웅표 선생님이 몇 개만 해놨어요. y는 x분의 2의 그래프는 x가 1일 때 y의 값이 2가 되고 x가 2일 때 y의 값이 1이 되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곡선 나오게 되는 거니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2일 때 1이고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봤더니 y는 x분의 2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의 개수,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아니라 요 상수, 비례상수라고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는데, 비례상수 a가 지금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모양이라는 거.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는 x가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오게 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똑같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제2사분면에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 그래서 얘도 똑같이 a의 부호에 따라서 나오는 4분면이 결정되고 절대값 a에 따라서 원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여기에서도 y는 x분의 a 반비례해서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나타나는 이러한 쌍곡선이라 그랬어요. 제1사분면, 제3사분면에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나타나는, 이렇게 좌표축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나타나는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직각인 쌍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자, 비례상수인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아까 정비례에서는 많이 기울어지면서 y축에 가까워지는 그런 그래프였고요. 여기서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특징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y는 a 절대값 x, y는 절대값 x분의 a, 정비례 반비례 거기에 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되겠죠. 얘네들은 정비례 반비례일 수는 없습니다. x가 2배, 3배로 변할 때 y도 2배, 3배로 변하거나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y는 ax, y는 x분의 a,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것만 정비례 반비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 x의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확인할게요. 절대값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절대값은 반드시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서 해주라 그랬죠. 그럼 먼저, 자, a가 0보다 큰 경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y는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ax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에 여기는 여기다 같이 해줄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y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ax,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에는 원래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그러한 그래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x가 0보다 클 때에는 y는 ax의 그래프. 지금 y는 ax 그래프, a가 0보다 큰 경우는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제1사분면은 x가 0보다 크지만 3사분면에 있는 건 x가 0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y는 a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자,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x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x 그래프는 지금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인데, 그 중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2사분면, 4사분면은 x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A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그래프를 그렸더니 결국은 원점에서 꺾어지는 이러한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되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할 수 있겠어요. A가 0보다 작을 때 N은 얘가 지금 반대로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절대값 나눠가지고 찬찬히 그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꺾어지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거 잘 확인해서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꼭 그려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y는 절대값 x분의 a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a가 0보다 클 때 첫 번째는 절대값이 나오면 반드시 구간을 나눠주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큰일 나시죠? x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절대 0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y는 x분의 a 그래프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a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a 그래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그려주면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a가 0보다 클 때는 제3, 4분면과 제1, 4분면에 나오지만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0보다 큰 경우만 해주니까 제1, 4분면의 그래프만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y는 마이너스 x분의 a 그래프 마이너스 x분의 a 그래프는 이렇게 2, 4분면과 4, 4분면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 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제 2, 4분면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직각삼곡선의 모양은 되지 않지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그런 모양 나오겠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역시 또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겠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선생님이 그려주지 않아도 이번엔 안 그려줘 볼게요.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겠네요. 제 3, 4분면과 4, 4분면에 나오는 그러한 곡선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아까 자, 정비례 y는 ax 그래프로 공부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2학년 과정에 가서 여러분이 다음 학년 올라가가지고 1차 함수라는 걸 배울 때 y는 ax 더하기 b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런데 1학년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가 종종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공부를 하고 보다 자세한 거는 2학년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는 일단은 우리가 그렸던 정비례 그래프 특징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해줘야 돼요. 자, 대응표 간략하게 만들어 볼게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죠. 근데 ax 더하기 b라는 것은 1일 때 a 더하기 b, 2일 때는 2a 더하기 b, 3일 때는 3a 더하기 b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y는 ax의 그래프보다 b만큼 다 지금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y의 값이 b만큼 더 커진 거잖아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런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b만큼 평행이동. 평행하게 그대로 이동을 시켜준 그런 그래프라는 건데요. 자, y는 ax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해주면 y는 a가 0보다 큰 걸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y는 ax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ax 더하기 b의 그래프는 여기서 b만큼 어떤 점에서도 똑같이 b만큼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똑같이 이렇게 b만큼씩을 다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그래프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는 a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런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a의 값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지금 직선과 곡선이 같이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반비례, 그리고 얘는 정비례. y는 ax는 정비례, 그리고 반비례인 거는 y는 x분의 a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이 y는 ax에서 이 a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요게
y 값을 하나 알려줬네요.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요 점, 자, 라지 a라고 했을 때, 요 a라는 점이 이 직선을 지나기 때문에 요 a라는 점을 여기에 대입해서 a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점은 직선뿐만이 아니라 이 곡선도 지나기 때문에 이 곡선의 식에서 a의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곡선식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어요. 이 곡선은 지금 4,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곡선의 식을, 자, 이 곡선을 우리가 2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2번식 y는 x분의 a. 자, 비례상수는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a로 써도 되고 b로 써도 되고 c로 써도 되는데 문제에 이미 a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문자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건 좋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세요. y는 x분의 b. 그러면 이 반비례 곡선이 4,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죠. x가 4일 때 y는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이 곡선은 아까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했죠? 얘네를 만족하는, 이 함수를 만족하는 모든 xy 값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xy 값을 이 함수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 자리에 2분의 1, x 자리에 4를 넣어서 4분의 b, 이렇게 해서 비례상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b는 얼마가 나오나요? b의 값이 2가 나오네. 그러면 y는 x분의 2, 이렇게 해서 비례상수 찾았죠. y는 x분의 2라는 곡선의 식이 나왔고, 그렇다면 a라는 점의 좌표, 여기에서 y의 값이 2일 때 x의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2는 x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값이 그럼 얼마 나오죠? x의 값은 1 나오네요. 자,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1,2라는 점이 y는 ax라는 점도 직선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그러면 어딨죠? 자, 2는 y는 ax니까 1a 이렇게 해서 a 값 금방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 점들이 나와 있을 때 뭐 반비례식이나 정비례식이나 관계식을 찾아가는 방법, 그거를 만족하는,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 준 게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내용 적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에서 이 그래프 위에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는 점들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관계식 먼저 찾아줘야 되겠고, 이 그래프의 관계식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 이렇게 되고, 지나는 점 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x가 2분의 3일 때 y는 8이라는 이 xy 값은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8은 x가 2분의 3분의 a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 값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2분의 3이 나눠져 있으니까 2분의 3을 양쪽에 똑같이 곱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2분의 3을 똑같이 곱해주면 8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돼서 a의 값은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a의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대입해갖고 찾을 수 있고요. y는 x분의 a에서 x를 양쪽에 똑같이 곱해주면 식이 어떻게 변해요? x를 양쪽에 똑같이 곱해주면 x 곱하기 y는 a라는 식이 나오죠. 자, 반비례해서 y는 x분의 a라는 이 반비례라는 것은 xy 값은 a라는 항상 이런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점을 이렇게 직접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요 관계식에다 두 개를 곱해서 a를 찾는 요게 더 쉬운 것 같죠?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y가 이제 a가 12가 나왔으니까 저 반비례 관계식이 y는 x분의 1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를 만족시키는 xy의 값들 중에서 x도 정수, y도 정수 되려면 x가 일단 12의 약수가 되면 y 값이 다 정수가 나오죠. 여기에서 지금 1사분면에서 나오는 거 x가 12의 약수가 되는 거는 1, 2, 3, 4, 6, 12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와요. 1사분면에서 정수가 되는 게 6개가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여기가 지금 선생님 하나만 보여줘 볼까요? 여기 2분의 3이니까 이 점이 x가 4일 때
요 점은 3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x도 정수, y도 정수 요런 점들 찾으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x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6개의 점이 나오면 3, 4분면에서도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거니까 3, 4분면에서도 몇 개? 똑같이 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 학생들이 아 이거 x 12의 약수니까 6개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학생들 실수하지 마시고 3, 4분면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는 모두 12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위에 임의의 점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Q라고 할 때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예제를 하다 보니까 반비례에 대한 예가 많은데 정비례보다는 반비례 쪽에서 문제 응용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반비례를 어려워해서 선생님 반비례 문제 많이 하고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일단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분의 6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나오는 이러한 쌍곡선이죠. 자, x축, y축,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점이나 관계없다고 해서 문제를 풀 때 넣고 싶은 수를 직접 대입해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푸는데 그렇게 풀지 말라고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임의의 점 이쪽에다가 사사분면에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가지고 그 점을 P라고 했고 그리고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가지고 그 점을 Q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각형의 여기 지금 임의의 점 A, 여기가 A죠. A는 안 썼네, 선생님이. 임의의 점 A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분석은 이제 했고요.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만 안다면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P라는 점, 여기가 지금 P니까 X좌표를 P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X좌표가 P면 Y좌표는 X가 P일 때 Y의 값, X가 P일 때 함수값인 거죠. 함수값. 그러면 Y는 마이너스 P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자, 넓이는 자, 넓이라는 것에 주의하시고 넓이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가로, 여기 세로.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겠어요.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P 그리고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거리. 거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P분의 6이 아니라 지금 0에서 요거를 뺐을 때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리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니까 0에서 요걸 빼주면 P분의 6이 나오는 거죠. 0에서 여기를 마이너스 P분의 6을 빼주면 여기 거리는 P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주의해서 해주면 얘 봐라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P가 결국 약분돼 버리고 뭐가 되는 거야? 넓이는 비례상수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인 6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 어느 점에서 해도 관계없다는 거고요. 선생님이 요거 실수하지 말라고 점을 반대쪽에 2, 4분면에 있는 걸로 하나만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요 점을 A라고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를 우리가 P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A좌표는 P, 똑같이 마이너스 P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기에서 넓이는 임의의 점 아무 데서나 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다른 데서 해도 똑같은 거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반드시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0에서 P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고 세로가 이번에는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분명히 양수죠. 부호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0보다 큰 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곱해주면 결국 얘도 얼마 나와요? 오, 진짜로 6 나오네. 이렇게 해서 넓이는 여기 나와 있는 비례상수의 절대값인 6과 똑같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관계식을 구하고 관계식 구하는 건 이제 쉬운데 정의역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그림에서 정의역을 구하는 정의역은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을 때 집합 x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ax라는 이 직선이 자, 그래프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까지 다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관계식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의 모양이 될 테고, 아까 비례상수 A를 찾을 때에는 XY 값 두 개를 곱했을 때 그게 비례상수라 그랬죠. 곱했더니 12. 여기 XY 값을 곱해도 12. 자, 두 개 XY 값은 항상 똑같은 비례상수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관계식 Y는 X분의 12. 오, 됐다 쉬워. 그런데 이제 정의역을 해주면 되겠어요. 정의역은 지금 이 그래프가 일사분면상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되는 거죠. 보통 특별하게 말이 없을 때에는 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했고, 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나오는데 1사분면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은 x가 양수일 때만 얘기하고 있죠. 집합으로 반드시 정의역이나 공역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원소의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조건제시법으로 해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 해당하는 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y는 ax라는 직선이 선분과 만난다 그랬어요. 자, 선분 AB, 요 선분과 y는 ax가 만나도록 해봐라 그랬죠. 그러면 y는 ax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 노란 선분과 만날 거면 요런 모양이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원점을 지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노란 선하고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B라는 점을 지날 때의 A, 그리고 비례상수 A, 그리고 A라는 점을 지날 때의 비례상수 A 해서 요 사이를 지금 직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선분하고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A 값들을 구해주면 되죠. 자, 요때는 비례상수 Y는 AX에서 X가 12일 때 Y가 1이 되는 거니까, 요때는 X가 12니까 뭐가 되는 거죠? 1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12분의 1x,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6이 되는 요 점을 지날 때의 비례상수는 2a는 6이 되는 거니까 y는 3x. 그러면 자, 12분의 1x일 때의 직선과 3x일 때의 직선들은 모두 요 사이에 있으면 선분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a의 범위는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면 이 선분과 만나게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함수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직사각형에서 점 P가 B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 거리를 Xcm라고 하고, 그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Y제곱cm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완전 쉬운데,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이 문제에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니까 Y는 밑변은 X, 높이는 3, 그리고 2분의 1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선생님이 한 것 같아. 아닙니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X 곱하기 3 해주면 정리해서 Y는 2분의 3X. 자, 이렇게 관계식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끝인데? 뭐지? 왜 이걸 했을까? 자, 활용에서는요, 관계식을 세우라라고 했을 때 Y는 2분의 3X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2분의 3X 그래프를 그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이 수 전체의 그래프가 된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수 전체가 되면 X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X가 B에서부터 C까지 움직이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X의 범위가 제한되잖아요. 그렇다고 X가 계속 이동해서 10cm, 20cm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죠. X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시작할 때는 0이죠. 그래서 계속 이동해서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X의 값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활용을 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써줘야 돼요. 정의역으로 해서 집합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 그냥 여기에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활용해서 관계식만 세우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정의역, 범위 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조건을 주고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의 값이 0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에 해서 그래프가 y가 2분의 3x니까 이렇게 쭉 나와주는 게 아니라 x가 0일 때 y의 값은 0, 그리고 x가 4일 때 y의 값은 6 이렇게 나오죠. 4일 때 y의 값은 6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해서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거, x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x는 0, 1, 2, 3, 4 이렇게 정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또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x가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cm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2cm가 될 수도 있고 x가 정수로만 나오는 건 아니고 0 이상 4 이하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을 때에는 그래프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주는 거 주의하시고, 활용해서는 범위 구하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